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중국도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본토 상장 종목들은 이미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고요. 홍콩은 분기 실적 발표가 강제는 아니지만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5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1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거. 실적은 좋았는데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 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한편 살펴봐야 되는 거. 실적 안 좋았고 계속 별로일 것 같은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첫 번째, 실적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사실 올해 1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 중국 전체 A주는 전년 대비 5%, IT는 9%씩 감소했는데 반도체 장비 섹터만 한 35.5%의 성장을 보이면서 고성장세를 보였던 유일한 섹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 싶은데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 중국산 반도체 장비 사용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덕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반면에 중국산 장비 낙찰 비중은 2022년 38%에서 올해 1분기 67%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장비 기술력이 노광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28나노미터까지는 다 만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해외산 장비 쓰자 했다가 이제는 가능하면 중국 거 써야겠다 하는 추세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반도체 3기 펀드 출범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체 반도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첫 번째 1기 펀드가 14년도에 생겨서 5년의 투자기를 거쳐서 19년도에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갔고요. 이 시점에 맞춰서 정부는 2기 펀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5년의 시간의 투자를 거쳐서 24년이면 투자 회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주기를 생각을 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3기 펀드의 투자 방향성이 결정되고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부 투자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장비 대표 종목은 베이팡 화창, 코드번호 002371이라는 종목이 중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열처리, 증착, 식각은 14나노미터, 세정 장비는 28나노미터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단일 공정만 만들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턴키 방식으로 납품한 유일한 중국 기업이다 보니 국산화 테마의 직접적 수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는 살짝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앞선 두 개 모멘텀 생각하면 미중 갈등이 불거질수록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외 반도체 장비 기업 궁금하시면 보고서, 지금 띄워드린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적 좋았는데 오히려 주의가 필요했던 것, 바로 소비 부문입니다. 섹터별 실적을 그려보면 사실 소비가 제일 좋았어요. 대부분이 다 역성장을 했는데 소비만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매출은 결국에 P 곱하기 Q로 결정이 되죠. 진짜로 소비가 좋아지려면 Q,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번 1분기 실적은 P, 가격 인상이 견인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음식료로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해 곡물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죠. 기업들은 이걸 판가에 전이시켰고 이 효과가 바로 올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노동절 소비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소비 경기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외식이나 여행 같은 서비스는 좋았는데 상품 소비가 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중국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하이난 섬에서 면세 매출액이 코로나 한참 심했던 2021년보다도 감소했습니다. 하이난 섬에서 사업을 주 영위하고 있는 이 CTG 면세점 주가가 굉장히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CTG 면세점이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신이 아니니까 과거를 통해서 그래도 추정을 해보자면 멀티플 하단, 이때까지 멀티플 하단이었던 20배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주가 하단은 약 115위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울한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이 안 좋지만 기회를 살펴볼 것, 바로 전기차 소재입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 소재 좋다고 하면 지탄받는 시기인 거 저도 잘 아는데요. 그래도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가가 정말 싸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리막 1등 기업 창신신소재 12개월 포워드 PE 밴드, 이건 음극재 1등 기업, 그리고 다음이 전해질 전액 1등 기업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히스토리 하나를 뚫고 거의 내려간 상황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각국 보호주의 정책이 분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0에서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런 멀티플 괴리가 과하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모멘텀만 나와도 전기차 소재들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미 말도 안 되게 싸니까 언젠가 오를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미리 조금씩 사 모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급등의 트리거가 뭐가 될까라는 순간을 고민해 보자면 중국 기업이 미국 땅에 전기차 소재 공장 짓는 것을 허가해 준다던가, 이거 허황돼 보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태양광은 융기 실리콘 자재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미국에 셀 모듈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중국 소비 개선세가 명확하게 보이면서 전기차 판매 호조를 보인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급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폭작되면 한국 뉴스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안테나를 켜두고 투자 시점을 함께 모색해 보시죠. 자, 오늘은 1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